안녕하세요. 지난 영상 클립에 이어서 룻기 1장 1절의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 30분 동안 요 4개의 단어를 했습니다. 바예히, 빅메이, 슈퍼트, 하숍팀. 우리가 지난 영상 클립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해석은 간단합니다. 사사들이 통치하던 때였다. 시대 상황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디에도 바예히라고 하는 말이 이제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그때가 어떠한 때였는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말이 나오겠죠. 그래서 라아브라고 나옵니다. 라아브라고 하는 게 이제 무슨 뜻인지 보겠습니다. 의미 헝거라고 되어 있는데 기근, 배고픔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있었다, 배고픔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바아레츠. 자, 여기서도 이 배 전치사가 나오고요. 여기서도 배 전치사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와 배 전치사하고 요거의 배 전치사의 의미가 좀 다르죠. 요 앞에 나온 배는 뭐를 뜻하는 전치사라고 했습니까? 바로 시간을 표현하는 전치사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그러나 요 뒤에 있는 전치사는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요 뒤에 나와 있는 요 에레츠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땅을 의미하잖아요. 어떤 공간을 의미하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간과 함께 나오는 이 배 전치사는 바로 공간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그 땅에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배 전치사가 이렇게 쓰였지만 앞에는 시간을 표현하는 전치사 배, 그 다음에 뒤에는 공간을 뜻하는 전치사 배가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기 배 모음이 요 원형 쉐바 모음이 아니라 이제 비가 붙어 있고요. 여기는 바가 붙어 있죠. 이런 모음이 이제 변화되는 그런 과정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이제 음운론에서 좀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정리하려면 조금 내용들이 좀 많아서 일단은 지금은 이렇게만 보시고 그렇게 음운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근데 요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음운론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요것도 역시 초급 문법을 이제 충실히 하시고 혹은 복습을 하셔서 기억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바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의 정체가 뭐냐라고 했을 때요. 제 블로그에 이렇게 요 룻기 1장 1절 오늘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노트 정리를 해놨으니까 요 영상 클립 요 아래쪽에 설명이 되어 있는 그 링크를 따라서 이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바 아레츠는 이렇게 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이걸 이제 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세 개의 문법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배는 아까 이제 전치사라 그랬죠. 뭐뭐 안에. 그 다음에 정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레츠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붙게 되고요. 요 세 개가 이제 결합을 해서 이렇게 바 아레츠 이렇게 이제 결합이 딱 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관사하고 이제 전치사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면 전치사하고 정관사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면 요 놈이 결합을 하게 됩니다. 결합을 하게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딱 붙는 게 아니라 지분을 나눠 가져요. 그러니까 50대 50으로 지분을 나눠 갔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분을 나눠 갔느냐? 바로 이 전치사는 자음을 남깁니다. 전치사는 자음을 남기고 그 다음에 정관사는 모음을 남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베하 아레츠가 합치면 바로 바 아레츠예요. 다시 전치사는 자음을 남기고 정관사는 모음을 남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자음과 모음의 모양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여기 정관사와 이제 자음이 딱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왜 그렇게 붙느냐라고 했을 때요. 왜냐하면 전치사가 그 자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치사가 자음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무슨 전치사가 붙어 있는지 모르죠. 배가 붙어 있는지, 레가 붙어 있는지, 뭐 캐가 붙어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치사가 남아 있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음의 변화만으로도 이제 정관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정관사가 이제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원래는 이제 헤이가 정관사 할 때는 파타크 모음이 들어있는데 여기는 카마츠 모음이 붙었죠. 요것은 이제 바로 그 뒤에 후음이 알렙이 이제 뒤따라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모음 보상이 이제 된 건데요.
요것도 이제 사실 의문론의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면서 좀 복잡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이렇게 정리를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요 영상 클립에서 룻기 1장 1절에 나온 좀 의문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아마도 다음 영상 클립에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할 게 많네요. 네. 그래서 그 해석은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해석은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장입니다. Vaylech ish mi Beit Lechem Yehuda Lagur Vistei Moab hu Veishto Ushnei Banav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좀 긴 문장인데요. 약간 좀 구조가 복잡합니다. 구조가 복잡한데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찾아가 보죠. Vaylech 하면은 여기 할라크 동사의 바이 끝돌 폼이 되겠습니다. Vaylech 하면 그래서 할라크 동사는 뭐예요? 가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동사분에는 이제 동사의 형태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같다. 한번 보죠, 지금. 자, 보면 할라크, 바이엘레크의 이제 원형은 바로 할라크의 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칼, 바이크톨, 3인칭, 남성, 단수형인데요. 근데 이 할라크 동사를 이제 여러분들이 익히신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동사는 미완료형에서 바로 페이눈 동사처럼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기서 용어를 좀 정리를 좀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다음 영상 클립에 아마 의문론을 제가 추가를 해놓고 의문에 가는 걸 제가 추가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동사의 어형에 관해서 제가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 같은데요. 뭐 그때도 따로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미리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의 형태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습니다. 동사의 형태를 이제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동사의 어근이 대부분은 세 개의 동사 자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pay, ain, resh. 요게 동사의 세 개의 자음을 대표하는 그런 자음이 되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pay, ain, 라메드를 사용하느냐? 이거는 일종의 이제 컨벤션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동사 변화를 이제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할 때 뭐 까탈폼, 뭐 죽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좋지 않은 의미의 동사를 이제 사용해서 대표적으로 이 동사의 폼을 이용해서 이제 동사 변화를 암기하듯이 이 파알도 마찬가지로 이 동사의 형태를 설명할 때, 형태적인 특징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모양이 되겠습니다. 파알이라고 하는 거의 기본적인 의미는 무엇을 뭐 하다, 뭐 행동하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뭐 동사의 본질적인 의미랑 좀 들어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 형태를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보통은 요 형태를 사용할 때에 의미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바로 약동사를 표현할 때 요것을 사용합니다. 약동사를 사용할 때 요것을 표현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약동사는 뭐냐? 반대되는 말은 바로 강동사입니다. 강동사. 자, 강동사와 약동사가 뭐냐? 뭐 여러분들 중국 히브리어 이 정도를 이제 들으실 정도면 강동사나 약동사 정도의 용어는 아시리라 생각을 하지만 혹시나 혼동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강동사는 동사 변화에 불규칙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자음이 없는 동사 형태를 바로 강동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사 변화에 불규칙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자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강동사 같은 경우에는 규칙 변화를
전제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강동사 변화표가 있거든요. 이제 히브리 문법책이나 뭐 이렇게 포켓 사이즈로 나온 동사 변화표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 강동사 요 변화표를 보면은 다 이제 규칙적으로 짝짝짝짝짝짝 이제 변화를 하게 됩니다. 요거는 뭐 한 패턴만 이제 외워놓으면 뭐 다른 강동사들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약동사는요, 동사 반대죠. 동사 변화에 불규칙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자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다. 예. 불규칙 변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사 변화에 불규칙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자음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그 자음을 뭐라고 부르냐? 후음이라고 부릅니다. 후음은 알렙, 헤이, 헷, 그 다음에 아인, 플러스 가끔 레시, 예, 이렇게 됩니다. 레시를 후음이라고 부르진 않는데요. 가끔 이제 문제가 생기는 자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렙, 헤이, 헷, 아인. 자, 요 네 개의 자음과 이제 레시 자음. 요 자음의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후음이라고 하는 게 이제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거든요.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아, 하, 하, 아, 레시. 그래서 목구멍 속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소리가 되거든요. 근데 요게 좀 발음하기가 이렇게 좀 쉬운, 편리한 그런 건 아니에요. 히브리어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변화를 하든지 간에 발음하기 편한 방식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불규칙이라고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왜 이 불규칙성이 생기느냐 하면 발음하기 편하려고 이 불규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규칙적인 모음으로는 이 모음들을, 이 자음들을 발음하기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언뜻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동사 변화표를 좀 보고 그걸 계속 숙달을 하고 계속해서 읽고 발음을 하다 보면 이게 왜 이렇게 변화하는지를 이제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동사를 따로 다룰 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자음들이 바로 이 동사의 어근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이렇게 왔을 때 뭔가 불규칙적인 변화형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후음이지만 그리고 몇 개가 더 있어요. 특히 이제 동사 불규칙 동사를 만드는 불규칙 동사를 이제 만들게 되는 이제 몇 가지 이제 자음들이 있는데 요게 대표적인 게 이제 눈, 그다음에 뭐 바브, 요드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서 뭐라고 썼어요? 페이눈처럼 변화한다. 페이눈처럼 변화한다. 그럼 페이눈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여기 보세요. 이 오른쪽부터 히브리어 자음 어근 하나, 둘, 세 번째입니다. 페이눈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동사 첫 번째 자음의 자리에 눈, 모음이 나타남. 이겁니다. 히브리어 동사 첫 번째 자음의 자리에 눈, 모음이 나타나는 동사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바로 나탄 동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음의 자리에 눈이 나와요. 자, 파알. 요게 이제 기본형이라 그랬어요. 페이가 오는 자리에 바로 눈이 와 있잖아요. 그래서 페이 눈이라고 이렇게 학자들 사이에 일종의 규칙을 정해서 스탠다드 표준을 정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아마 다다음 정도 무비 클립 정도에 제가 이제 약동사의 종류들을 조금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 겁니다. 그때가 되면 좀 더 이제 명확해지실 거예요. 그때도 역시 이제 요거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다시 한번 좀 리뷰를 좀 할 것입니다.
뭐 아무튼 지금은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할라크 동사 같은 경우에는 페이 눈처럼 이제 변하는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렇다라고 좀 이제 일단은 좀 알아두세요. 혹시 궁금하신 분은 먼저 이제 초급문법 책을 좀 찾아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네. 그래서 같다라고 한 뜻이죠. 같다. 누가 같냐? 그 남자가 같다는, 어떤 남자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정관사가 붙어 있죠. 어디 특정되지 않은 사람, 어떤 사람이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어디 출신이냐면 바로 요거. 예. 요게 바로 요걸 봐야 되겠네요. 자,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나눠지죠. 네. 자, 이게 뭐냐? 민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from 출신지를 표현하는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뭐뭐으로부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죠. 그러니까 뒤에는 베이틀레헴,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표적인 유다의 도시인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고 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입니다. 베들레헴 출신인 그 어떤 남자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예후다라고 나옵니다. 예후다, 이거는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베들레헴이 유다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들레헴 예후다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부터 어떤 남자가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좀 더 부드럽게 해석을 하면 유대 땅 베들레헴 출신 어떤 남자가 갔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구르 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볼까요? 라구르는 드웰, 살다라고 하는 거, 살다. 요거는 레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레 전치사 투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방향이라든지 혹은 목적을 의미하는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레 전치사는 방향, 어디로 갔다 혹은 뭐뭇을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방향성 내지 목적성의 의미를 갖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부정사형인데요. 구루라고 하는 것은 부정사형인데, 자, 오늘 뭐 새로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 좀 나오는데요. 이거는 근데 가장 기본적인 이제 동사형 변화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약동사 변화가 되겠는데요. 자, 요거의 이제 원형은 뭐냐면 요겁니다. 라구르의 원형은 바로 구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칼 부정사, 이제 연계형 부정사가 되겠는데, 구루는 아인, 요드, 바브에 속하는 동사다라고 이제 제가 적어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구루가 됐잖아요. 하나, 두 개, 세 개의 이렇게 어근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바로 파, 알이 자리잖아요. 자,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불규칙 동사를 만들어내는 바로 자음이 뭐냐? 바브가 하나 들어간다. 바브를 하나 이제 언급을 해드렸었죠. 바로 아인 자리, 두 번째 자음의 자리에 바로 지금 바브가 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아인 바브 동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 뒤에 하나를 더 붙였어요. 요드라고 적었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요 아인 바브 동사하고 아인 요드 동사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노래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되겠는데요. 요 가운데에서는 바브 대신에 요드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요 변화하는 모양 자체는 동일합니다. 가운데 자리에 바브가 오냐 요드가 오냐 그 차이일 뿐이지 그 변화하는 성질 자체는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은 형태로 취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바브 요드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아인 바브 요드 동사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동사 형태를 좀 다룰 때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뭐냐, 이제 목적을 나타내는 혹은 방향을 나타내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출신의 한 남자가, 유다의 땅 베들레헴 출신의 한 남자가 라구르 뭐냐면 살기 위해서, 정착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에 정착을 하러 갔는지 그게 나오겠죠. 여기 보면 the stay
모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로 들어와서 볼까요? be, stay. 자, 요거는 전치사, 역시 배전치사. 계속해서 배전치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여기서는 시간, 여기서는 장소. 여기도 어디 갔다라고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장소가 되겠죠. 그래도 여기도 장소를 표시하는 전치사로 쓰이는 거예요. 어디에 정착하기 위해서 갔냐? 바로 stay, 모압 됩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stay라고 하는 명사가 있는데요. 이거 이제 보죠. 자, 보면 원형이 사대 이렇게 돼서 원형이 사대가 되고 오픈필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 평지라든지 혹은 이렇게 뭐 밭이라든지 뭐 이런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넓게는 이제 혹시 여러분 성지순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모압은 이런 평지는 아니에요. 오픈필드라기보다는 이렇게 산지로 이루어져, 모압 산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구글 지도에서 딱 보면 모압 땅 자체가 오늘날 요르단인데요. 높은 산지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평지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넓은 의미에서 어떤 영토라든지 지역 단위의 이제 의미를 또 갖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아무튼 그래서 모압 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기도 연계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남성 복수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베이스, 파싱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이제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좀 약간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붙여진 이제 태그이기 때문에 100% 정확하게 들어맞는다 라고 보기는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바이블웍스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이블웍스에는 이 스테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태깅이 되어 있는지 좀 봐야 되겠네요. 저런 것들 좀 수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요거 만든 사람의 어떤 문법적인 어떤 견해가 들어간 거니까 뭐 그건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룻기 됐네요. 얘도 플러럴 복수 형태로 되어 있죠.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일일이 뭐 수작업으로 해가지고 이게 붙였다라기보다는 이제 형태적인 패턴을 가지고 좀 기계적으로 붙인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아무튼 자, 그런데 좀 많은 어떤 사전이라든지 이제 문법책 같은 경우는 요거를 그 복수 형태로 보진 않습니다. 단수 형태로 봅니다. 자, 이걸 왜 복수 형태로 봤냐 보면 보세요. be may, stay. A라고 하는 이제 자음 그 발음 형태가 뭘 의미한다 그랬죠? 연계형 복수 형태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모음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이제 요게 바로 이제 복수 형태가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한번 사전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DB 사전을 좀 찾아보도록 하죠. BDB 사전을 여기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ibleHub.com으로 이제 들어가 보시면 지난번에 이제 제가 다른 영상 클립에서 이 사이트를 소개를 해드린 것 같아요. BibleHub.com입니다. BibleHub.com 주소 살짝 보여드릴까요? BibleHub.com. 자, 여기서 보면은 히브리어 이 메뉴를 클릭을 하면 이제 사전 형태가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사데이 이거를 찾아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게 나옵니다. 여기 사데, 여기 이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도 콜컨더스 같은 기능도 있고 기본적으로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 거 여기 BDB 사전이 이렇게 링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형이 이제 사다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다이 명사 남성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필드랜드 같은 거죠. 근데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Rare original form of 사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데라고 하는 그 명사의 아주 드문 본래적인 형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only in poetry 시문에서 사용되는 굉장히
오리지널한 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바로 이 사데라고 하는 명사는 성경에서 두 가지 폼으로 이렇게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폼은 신, 달렛, 요드로 되어 있는 형태로 사용이 되고요. 또 다른 형태로는 신, 달렛, 헤이로 되어 있는 자음의 형태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는 맨 뒤에 요드가 붙고 다른 하나는 맨 뒤에 헤이가 붙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보면 자, 여기에 이제 사전을 이제 쭉 보시는 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사전에 이 명사 기본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제 안내를 해주고 있고 이것이 성경에서 어디에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복수 형태가 됩니다. 복수 형태는 기본적으로 사도트가 됩니다. 사도트. 사딤이 아니라 사도트. 여성형처럼 변합니다. 그러니까 남성형인데 여성형처럼 변화하는 불규칙 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스데이라고 하는 것도 복수 형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스데이라고 하는 것도 복수 형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단서를 붙여봤어요. 그러니까 some might be singular. 그러니까 몇몇 형태들은 굉장히 애매하게 적어놨죠. 아마도 단수 형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굉장히 좀 애매하죠. 예. 자, 여기서 스데이라고 할 때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룻기 본문이 나왔죠. 1장 6절에서는 이제 단수 형태인 것 같다. 예. 근데 이제 BDB 사전 자체는 룻기 1장 1절은 이제 또 복수 형태로 분류를 해놓고 또 1장 6절에서는 이제 또 단수 형태로 분류를 해놓고요.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전이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근데 저는 이제 통일성의 측면에서 룻기 1장 6절과 1장 1절 모두 단수 형태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여기도 스데이 모압이 아닙니까? 스데이 모압 아니에요. 복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스데이 모압, 스데이 모압 둘 다 같은 형태인데 당연히 둘 다 단수일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요 문맥 자체를 봤을 때 모압 땅이잖아요. 모압의 영토를 말하는 건데 모압의 영토들이라고 하는 표현 굉장히 좀 어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노트를 한번 보죠.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이, 이 명사의 수가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BDB를 좀 찾아봤죠. 그리고 주옥 무라우카 문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옥 무라우카 96B F 항목을 보면은 한번 보죠. 네. 제가 미리 좀 찾아놨는데요. 자, 주옥 무라우카 96B F라고 하는 게 어떻게 찾는 거냐면 요 위쪽에 보면 커다란 제목이 있어요. 96B이죠. 그 다음에 F 항목은 바로 요 옆에 나와 있는 요 알파벳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돼요. 96B F입니다. 그래서 요 96B 항목은 요 명사들의 어떤 패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건데요. 여기 F 항목에 보면 이제 사데, 이제 들판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데에서 그 원시 형태, 사다이는 드물게, 이제 원시 형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리지널 형태라고 하는 거예요. 요 사다이라고 하는 게 바로 나중에 요거 사데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드물게 시문에 나오는 사다이 형태에 보존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시문이라고 하는 건데요. 성경에는 시 같은 게 대표적으로 시편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성경책 안에서도 시문 형식들이 이제 드문드문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시의 특징이 있어요. 시는 일반적인 산문체하고는 좀 다릅니다. 굉장히 특수한 형태들이 많이 나오고 특히 시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고대 히브리어의 특성들이 굉장히 많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시를 고대 히브리어의 어떤 고대적이고 고전적인 특징들을 찾으려면 시문의 도움을 사실 많이 받아야 돼요. 근데 시문에 바로 이 사다이라고 하는 형태가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산문체에는 이 사데라고 하는 형태가 더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왜 die가 대로 바뀌었느냐? 뭐 확실치는 않지만 i가 a로 나중에 이제 축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i가 a로 축약되는 그런 의문 현상들이 이제 성서 히브리의 역사 속에서 이제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형태는 이제 요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 형태는 이제 헤이가 된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이 들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그 명사는요, 사데, 사다이 두 개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사다이라고 하는 형태가 이제 연계형이 됐을 때 쓰데, 네, 쓰데라고 하는 그런 모음 패턴을 가지는데, 보면은 여기 보세요. 쓰데이 이렇게 되죠. 쓰데이 이렇게 되죠. 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참고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요드냐? 헤이가 요드냐? 이거 좀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라메드 헤이 동사, 그러니까 라메드 헤이 동사 맨 마지막, 이제 동사에서 맨 마지막 어근의 자음이 라메드죠. 맨 마지막 자음의 자리에 헤이가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샤타 동사, 샤타는 마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샤타 마지막에 헤이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라메드 헤이 동사라고 합니다. 헤이 동사에서 이런 현상이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완료형 변화에서 라메드 헤이 동사의 헤이 자음이 요드 자음으로 변화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샤타라고 하는 게 그가 마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내가 마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샤티티라고 변합니다. 샤티티. 예, 없던 요드가 튀어나온 건데, 없던 요드가 튀어나온 게 아니라 바로 헤이가 요드로 변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언어학자들은 여기에 튀어나온 요드가 바로 헤이의 오리지널한 자음이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 옛날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 툭툭 이게 튀어나온다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 이 동사 변화에서도 바로 헤이하고 요드가 서로 뒤바뀌어 버리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명사지만 마찬가지 의문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이하고 요드가 뒤바뀌는 현상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다이, 스데이, 사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복수형 연계형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냥 단수형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대 히브리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보면서 계속해서 그 부분을 계속 논의를 해 나갈 겁니다. 룻기에 그런 것들이 좀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모압 땅에 살기 위해서 이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뒤에 보면 후 베이시토 우슈네이 바나브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와 그의 아내와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이 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좀 이 해석이 좀 애매하죠. 바이엘라크 이시미 베들레헴 예우다, 유다 출신 베들레헴 출신의 어떤 사람이 갔다 라고 살기 위해서, 비스데이 모압 땅에 살기 위해서 그 어떤 사람이 갔는데, 그와 그의 아내와 그리고 그 두 아들, 끝. 이게 전치사가 임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만약에 붙으면은 좀 좋죠. 뭐뭐 함께라고 하는 거니까 뭐뭐 함께. 근데 이런 전치사도 없어요. 그냥 아주 생뚱맞게. 그리고 또 다시 그가 나왔어요. 여기 그는 당연히 요 앞에 나온 이 씨와 동일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또 갑자기 그와 그녀의 아내와 그리고 그의 두 아들과 아들, 이제 이렇게 딱 끝나버렸습니다. 뭔가 해석이 좀 불분명하고 뭔가 매끄럽지 않은 이제 문장임을 우리가 알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원래 의미는 뭐겠어요? 원래 의미는 사실 이 뒤쪽에 있는 것들이 이제 주어가 맞겠습니다. 그래서 후 대신에 이제 이씨를 쓴다면 어떤 남자와 그의 아내와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이 모압 땅에 살기 위해 갔다 라고 하는 의미로 표현되는 것이 좀 더 매끄럽고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문장은 그렇게 쓰여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아마 이 절구 단위 표시를 눌러서요, 이제 구문 단위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가 좀 보면 좀 더 비주얼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어떻게 이제 구분이 되냐? 바이엘레크, 그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시미 베틀레헴 예후다 후베 이시도 우시네이 바나브. 요게 한 블럭, 한 구로 명사 주어 구로 이렇게 묶였어요. 그죠? 주어 구로 묶였어요. 근데 중간에 연계형 부정사 절이 끼워져 있습니다. 끼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길다란 주어 사이에 가운데에 요 독립된 절이 이렇게 끼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다란 주어 중간을 이렇게 파괴를 하고 부셔서 안으로 비집고 들어와 있는 형태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구문 형태는 또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갈수록 산중이죠. 자, 뒤에 보죠. 자, 요 의도를 이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요. 위 문장에서 초록색으로 표시된 구문이 위 문장의 주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시미 베이틀레헴 예후다 베이시토 우슈네바나. 요게 주어예요. 일단 요건 빼고. 그런데 길다란 주어구가 중간에 부정사고 라구르 비스테이 모압에 의해서 한번 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언급된 이씨가 부정사고 다음에 후로 다시 한번 반복이 되고 있다. 이 이씨가 다시 후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왜 요 중간에 다시 후가 왜 또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주어가 중간에 끊어졌잖아요. 근데 앞에 나온 이씨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아, 여기 후가 나왔다는 건 뭐냐면 요 앞에 나온 주어 이시미 베이틀레헴 예후다 요거와 연결이 되고 있음을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야, 중간에 우리가 좀 돌아왔긴 했는데 우리는 다시 앞으로 돌아가야 돼. 요거를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한 구문을 쓴 이유는 뭐냐면 아마도 여러 주어들 가운데 이씨 어떤 남자, 그 남자를 문장의 중심에 두기 위한 것이고 그 남자가 요 룻기 초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시미 베틀레헴 예후다 베이시토 우시네 바나브라고 쓰면 좋겠지만 이 저자는 요 앞에 그 남자에게 일단은 먼저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거예요. 뒤에 부분 베이시토 우시네 바나브는 약간 부차적인 부분입니다. 자, 왜? 루키의 초반 부분은 뭐예요? 루키가 그 스토리를 이제 이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루키가 어디 출신이냐? 모압 출신이잖아요. 모압 출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모압 여자잖아요. 근데 루키가 바로 요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녀가 결국 이제 다윗의 조상이 되는데 그 이야기의 어떤 가장 초반 부분, 그 초반 부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근원 부분에는 어떤 동기가 있냐면 바로 그 남자가 기근 때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 이야기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남자의 어떤 결단이라든지 그 남자가 이제 이동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무튼 그 의지라든지 뭐 그런 내용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저자는 그 이쉬미 베틀레헴 이 사람에게 포커스를 두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에게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 구문적으로 여기 바이엘레크예요. 예. 자, 바이엘레크 보면은 3인칭 남성 단수지 않습니까? 주어는 이시, 베이시토, 우슈네 바나브인데 이 복수잖아요. 근데 나머지 이시토와 슈네 바나브는 무시해버리고 요 이시에만 해당하는 이시와 연결되는 수를 가진 동사를 여기다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이 문장이 주어이긴 하지만 문법적으로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네, 부차적인 존재다. 나는 지금 일단은 요 사람에게 집중하기 원한다. 라고 하는 그 저자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예, 쉬운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문법적인 현상을 보았을 때 그러한 것이 이제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원래는 이시미 베이틀라헴 예우다 없애고 베이시토 우슈네 바나부가 이 문장의 주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이시미 베이틀라헴 예우다가 이렇게 메인 주어처럼 이렇게 딱 끊어졌어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이제 모압 땅으로 갔다라고 한 모압 땅에 살기 위해서라고 하는 부정사구가 절이 이제 뒤에 딱 붙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차적인 주어들이 요 뒤에 붙으면서 그러나 요게 후라고 하는 것을 써줌으로써 앞에 나온 이씨라고 하는 것과 뒤에 나오는 부차적인 주어들이 그래도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해주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제 이 화자는 요 이시미 베이틀라헴 예우다 요 사람에 대해서 여전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또 하나 이렇게 문장을 끊는 것 외에도 플러스 바로 동사를 남성 단수형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이 화자가 바로 나는 이 어떤 사람 그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지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예, 한번 문장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이제 보시면서 이것도 이제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해석의 문제가 남아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라고 봤을 때요. 이제 두 가지 해석의 측면이 있겠죠. 한글로 굉장히 좀 매끄럽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은 조금 매끄럽지 않더라도 변형을 좀 가하더라도 이런 히브리어의 그 구조에 맞게 번역을 하는 것이 맞겠는가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그 뒤에 부분 히브리어의 원어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좀 살려주면 좋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뭐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유다 베들레헴 지역 출신의 한 남자가 모압 땅에 살기 위해 갔다. 그리고 그의 아내와 그 다음에 두 아들도 함께 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히브리어 문장이 어순에 맞게 그 다음에 의도에 맞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이것도 뭐 좀 변형을 많이 한 것 같다.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한 남자가 모압 지역으로 살기 위해 갔다 하고 하이픈 그의 아내와 그의 두 아들들과 함께 이런 식으로 뭐 쉽지 않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왜냐면 이제 이렇게 하이픈을 이제 넣어줌으로써 그 뒤에 있는 아내와 그 두 아들은 약간 좀 부차적인, 여기 약간 부차적인 이제 존재로 이제 표현을 이제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그래도 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번역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는 이제 방식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좀 그래도 빨리 한다고 했는데 벌써 43분이 지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상을 많이 끝까지 보신 분이라면 정말 고생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음 영상 클립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